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러한 아파트들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고분양가에 따른 청약 경쟁률에 의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또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10%에서 25%의 금액만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격 대비 저렴하게 내 집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세보다 2억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이 상당히 많이 몰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하고 호반 서밋 개봉입니다.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다루기도 했었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1순위 결과가 이제 완판이 됐어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예상 밖의 선전이 있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보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따른 제 생각과 이야기들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에 이제 입지하고 주변의 시세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게 된다면 7호선 장승배기역하고 상도역이 있습니다. 이 상도역하고 장승배기역 두 개의 역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위치고요. 84 A타입의 분양 가격이 13억 9,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의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상도역 초역세권의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년차 된 아파트의 34평의 실거래 가격이 14억 2천만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했고요.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도 간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년차 된 아파트가 33평의 실거래가 13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상위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승배기 역에서 이어지는 이 서부선 역사가 생기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 역을 이용하기에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힐이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59 A타입 같은 경우에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도 17대1, 74 타입 같은 경우에 5대1,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11대1, 7대1, 7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00대1을 넘은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경쟁은 아니지만 분양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쪽에 보이는 것이 59 A타입의 평면도를 제가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3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84 A타입의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3베이의 방 3개의 화장실 2개, 알파룸도 없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없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11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분양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나게 된다면 주변의 구축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높은 이런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거고 주변에 그래도 역세권의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상위입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또다시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연결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부동산의 그 폭등기 3년의 폭등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런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상승을 했던 그런 아파트들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장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고분양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묻지마 청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호반 서밋 같은 경우 개봉에 입지하고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호반 서밋 개봉의 위치이고요. 이제 분양 가격은 9억 9,86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오리동역 1호선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도보로는 이제 15분, 2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개봉 푸르지오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년 차가 된 아파트가 33평 실거래가 8억 3,500만 원. 그리고 개봉역 인근에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개봉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3년 차 된 아파트가 이제 7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호반 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 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 호반 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49 타입 같은 경우에 22대 1의 경쟁을 기록했고요. 59 A 타입 같은 경우에 27대 1, 59 B 타입 같은 경우에 19대 1, 그리고 84 A 타입과 B 타입, C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1, 9대 1, 4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면도를 여기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59 A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를 보면은 그렇게 우수한 평면이 아닙니다.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이제 2개로 구성된 평면이고요. 방이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방이 3개라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적인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호반 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자릿수의 경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서울에서 청약 과열 양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약을 통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계약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3년 후에 입주를 시작을 하죠. 뭐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년 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고분양가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높은 경쟁을 기록하는 것은 저 역시도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이제 규제 지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가 서울의 지역이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아무래도 서울로 진입하기 힘들었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빠르게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그래도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이 있었습니다. 여기 84 A 타입 같은 경우에도 12억 7,200만 원이고요.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을 했고 미분양 물량도 있었지만 이제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33평형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10억 원을 넘지 않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2억 7천만 원 가량 상당히 높은 폭으로 분양가가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7세대의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요. 이제 39제곱미터 15세대, 청약 경쟁률은 75대 1, 그리고 84 A 타입 같은 경우에 10세대 190대 1, 그리고 84 B 타입 같은 경우에 2세대 206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은 5억 1,800만원, 84 A 타입 12억 7,200만원, 84 B 타입 11억 9천만원에 상당히 높은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분양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낮은 분양가의 질 좋은 주택들을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사전 청약들, 공공 사전 청약들, 그리고 지분 적립형 주택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1억 2,500만원만 내면 광교에 5억 원 집을 산다 해가지고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25%, 즉 10%에서 25%의 소액의 돈을 내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과 8년, 12년, 16년, 20년 해가지고 뭐 20년과 30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15%씩 적립 형태로 지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비용이 조금 든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분 적립형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있고요.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병원이 있는데 이 인근에 이제 A17블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이제 적립식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소유를 하기 위해서 20년이나 30년 최장기간이 들게 되고요. 적금 형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이제 5년이고 환매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환매 제한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10%의 계약금만 넣게 되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그리고 3년 뒤에 잔금 치르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이 분양권을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점프 해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간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제 이러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10년 동안에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정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뭐 팔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분 적립형 주택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빠르게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앞으로 분양가가 낮은 주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고분양가 물량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결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